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 타국에서 40년 가까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치열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 후반전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가 마주해야 했던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그의 진솔한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중요한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이민일 5세대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미국에서 보낸 뒤 작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평생을 나름 똑똑하고 계획적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회사가 권하는 대로 401K라는 퇴직연금 계좌에 정말 열심히 돈을 부었습니다. 매달 급여의 15%가 빠져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아깝게 느껴졌지만 당장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회사에서 매칭 펀드까지 지원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 준비는 없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꿈에 그리던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을 찾아 쓰려고 했을 때 제 앞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세금 폭탄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2월 급하게 집을 수리할 곳이 생겨 처음으로 401K 계좌에서 $10,000를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8,000뿐이었습니다. 무려 $2,000, 인출액의 20%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금융회사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죠. 내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겁니까? 상담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401K에서 인출하는 돈은 모두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는 일단 먼저 떼는 최소한의 금액일 뿐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소득 구간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땀 흘려 모은 내 노후 자금이 막상 내가 쓰려고 하니 4분의 1 이상이 세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모은 $800,000, 앞으로 25년간 매년 $30,000씩 꺼내 쓴다고 가정해보니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23,000 남짓이었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월 $2,200를 합쳐도 월 생활비는 $3,20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살인적이라는 미국의 의료비를 생각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빠듯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1988년 26의 나이에 희망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더 큰 꿈을 위해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시카고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연봉은 $35,000. 당시 한국의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돈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월세와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빠듯했습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려야 했기에 정말 한푼이 아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401k 가입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먼 미래를 위해 돈을 묶어두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선배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금 혜택에 회사 지원금까지 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 그 말을 믿고 급여의 5%부터 시작해 승진하고 연봉이 오를 때마다 저축 비율을 꾸준히 늘려 결국 법정 최대 한도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수천 달러씩 세금을 환급받으며 생각했죠. 역시 미국은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선진국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이듬해 첫째 아들이 3년 뒤에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군을 위해 빚을 내 이사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의 피아노, 태권도, SAT 학원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돈을 벌고 또 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서도 401k만큼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최대 금액을 부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은퇴 후에는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1년에 5만 달러가 넘는 학비를 감당해야 했지만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회사에서 조기 은퇴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저는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401k 계좌에는 80만 달러가 쌓여 있었고 집값도 70만 달러까지 올라 있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격려해 주었죠. 은퇴 후 첫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하던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 골프도 배우고 정원도 가꾸며 비로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돈 문제, 정확히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금 보고를 하던 날 회계사는 제게 추가로 5,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1k에서 인출한 3만 달러 때문에 제 전체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받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과세라고 생각했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일부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세금 혜택을 받으며 모은 돈이 정작 꺼냈을 때는 더 높은 세율에 더디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미국의 비싼 의료비를 생각하면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컸고 특히 약값이나 치과 치료비는 거의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인 한 분이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병원비 걱정이 거의 없고 물가도 저렴하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차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0년이나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돌아가 어떻게 적응한단 말인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401k 세금 문제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점점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만약 한국 거주자가 된다면 해외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모두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한국으로 가냐며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제 몫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으로 힘겹게 버티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 차라리 우리가 한국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들이 한국으로 여행 올 때마다 즐겁게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2022년 여름, 저희 부부는 탐색차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떠나왔던 1988년의 한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지하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인터넷 속도.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서 수백 달러는 좋게 나올 검사를 한국에서는 단돈 5만 원에 받을 수 있었고 MRI 촬영도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처방약도 몇천 원이면 한 달치를 살 수 있었죠. 서울 근교의 깨끗한 아파트들은 우리가 가진 자산으로 월세 걱정 없이 전세로 충분히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우리의 남은 인생은 고국에서 보내자. 2023년 저희는 미국 집을 정리하고 35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을 시키고 택시를 부르고 은행 업무를 보는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조차 힘들었던 병원 진료를 원할 때 언제든 받을 수 있었고 저렴한 대중교통 덕분에 차 없이도 서울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미국 한식당의 비싸고 맛없는 음식이 아닌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나날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400일 K 인출 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대로 한국 거주자로서 해외 소득 공제를 신청하니 연 3만 달러를 인출해도 미국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전세 아파트에 사니 매달 나가는 집세는 없고 관리비와 식비, 교통비를 모두 합쳐도 월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400일 K에서 받은 돈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미국에서의 빠듯했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국내 여행도 다니고 미국에 있는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마음 편히 대화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제게 용기 있다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용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내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400일 K 세금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미국의 비싼 의료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말을 이제는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사랑하는 고국에서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새로운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단